공약 실천서로서 본인은 제20대 경기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이번 경기신문에 주최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토론회 발표한 공약을 실천할 것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경주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늘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경주 발전을 위해 소홀함이 좀 많았고 시민 여러분들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책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낙선은 제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경주 발전에 대해 더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 정종복은 다른 후보들이 경주를 떠나 있을 때 시민들과 경주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책을 준비한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중앙에서 많은 일을 해본 경험 있는 후보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후보가 아니라 평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 소통 후보입니다. 검사, 국회 전문위원,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등을 지내면서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일자리 1만 개, 관광객 2천만 명,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1, 2, 3 운동을 통해서 경주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경주로 이사오는 부자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이제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강으로 분류되고 있던 저를 여론조사 경선에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공천 부적격자의 기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2번이나 원천 배제시킨 것은 정치보복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가 친박과 비박 개파 간의 싸움, 희생양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편가르기 정치, 깰성이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개파싸움 때문에 수권정당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가 아직 내쫓으려는 특정 세력들에게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소위 비박은 다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세력들은 새누리당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개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정종복 새누리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치보복의 희생이 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 13일만 참아주십시오. 당선되면 바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경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의 근간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지금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지방세 비율을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8대 2에서 지금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전국 도지사협의회, 또 시장, 군수협의회, 또 지방분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들이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로 하여금 공약으로 삼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교부를 좀 상향시켜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8대 2라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6대 4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방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린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세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된다. 지방 재정이 충분치 않으면은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자기들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지방 재정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도 물론이지만 낭비성 축제로 인해서 소비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만한 태도를根本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분권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KTX라든가 고속도로의 이제 확충, 이런 것들이 광역교통망 체계가 이제 확충이 되면서 수도권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공동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을 제외한 충청권까지 거의 수도권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집중에 대한 억제, 그 다음에 지방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방청, 또 기업, 또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가 생겨서 중앙관청이 그쪽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수도권 일제 그런 것들이 수도권 일집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대기업의 협력 기업들이 좀 불편하지만은 지역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학교도 수도권을 좀 떠나서 좋은 명문학교 이런 상목고등 좀 많이 만들면은 수도권 일부러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약 82%가 부모이고 발송 장소 중 약 82% 피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부모들이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아동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아동 학대 사례가 많아지고 또 정부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 학대 문제가 이제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돼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동이 학대받는 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개인적 능력까지도 발달하고 폭력적으로 아동이 변해서 학교 폭력 사건이 되는 그런 일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됐을 때는 그 학대받은 아동이 오히려 학대하는 어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그 아동 학대 사건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관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또 방지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국가 재정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을 적절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좀 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농촌이 이제 매우 어렵다고 그러죠. 예.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농산물 수입 개방까지 이렇게 돼서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후보자님의 어떤 그 정책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도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미래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는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방금 강교수님 말씀하신 용어나 국가에서 사는 그 농업의 6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 산업인 농업, 거기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그 2차적인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복합해서 만들어내는 산업, 이것을 합해서 6차 산업화라고 그러죠. 저도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황남빵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남빵 이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제조하면서 만드는 작물 키우는 건 아니지만 재배 계약을 통해서 팥을 사들입니다. 그것을 또 가공해서 빵을 만들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이 직접 빵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험 그런 걸 만들어 보면 그것이 6차 산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영천도 마찬가지죠. 와이너리 산업이 직접 포도를 재배를 하고 거기서 포도주로 만들고 하는데 그게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해서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이 6차 산업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농민들의 수입을 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주에서도 지금 그 6차 산업 실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할 수 있는 장수식품 브랜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천년만년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루베리, 약혼 이런 부추 이런 작물들 키워가지고 이걸 힐링 음식물, 힐링 음료수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 농업 6차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의 대학이 산업 협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농업에 보급하고 권장을 하게 되면 농가에 큰 소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이 경제 민주화는 중요한 문제로 좀 등장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산업기 보급이 실명적인 나오는 반면에
대기업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나 원천 기술 개발 등 R&D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일자리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부침이 심해서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대기업의 투자 촉진하는 방안 또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 뭐 그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2012년도 대선 때 재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때 아주 많이 개진된 이슈죠. 핵심 요소는 두 가지 아닙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재벌이 갖고 있는 소유 구조, 지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좀 개혁하자는 거, 두 가지입니다. 상승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아구자비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막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점, 커피점, 그다음 제과점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하면 대기업이 좀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유 구조라든가 지배 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 기업도 살고 국민경제도 살리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순환 출자는 앞으로 적용도 안 되지만은 단기적으로도 점차적으로 순환 출자를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국가가 살자는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경제민주화 경제 쪽이니까 지금 아마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은 아니고. 청년 실업은 첫째 문제는 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부 이 소득이 줄고 기업은 투자가 줄고 또 소득과 소비가 줄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로 문제로 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기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일정 % 이상의 청년을 취직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줘서 많은 청년들을 일자리 좀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청년들도 지금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취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보다는 점차적으로 자기 능력을 키워가면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역 현안 문제 중에서 지금 방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 대책,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실 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것이며 경주에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양질의 업종이다 하니까 좀 만만한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거는 약간 자기 눈높이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가르면 1차 산업은 농업이고요. 2차 산업은 제조, 3차 산업이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산업을 조금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 서비스 산업에는 청년들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을 적극 많이 줘서 청년들 하여금 일자리 만들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여야
정쟁으로 통과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시 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할 때 취업 인원 중 35%를 우선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상시 300인 이상 요 적용 대상 기업체를 제가 봐서는 100인 이상으로 확대를 해버리면 경주 지역에서도 제가 계산한 한 4,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더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 경주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해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게 뭐냐면은 한선 본사 오고 네.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한선 본사 오면 연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인 한손이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청년들은 우리도 한손이란 좋은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고 이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취업 규칙이나 이런 그 채용 공고를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온 기업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만큼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산점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할당제를 좀 더 추가를 더 넓혀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한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할당제 지금 몇 프로 하고 있죠? 지금 한 10% 정도 하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아까 지금 후보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100인 기업 이상일 때는 그거는 민간 기업이죠. 아 민간 기업? 민간 기업. 한선은 한 35%의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공공기업이니까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보는 민간 기업이다. 좀 전에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게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유통산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분들 일종의 서비스 산업의 직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상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창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소 영세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생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역시 그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세 상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면제 혜택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좀 해줬습니다만은 1%로 낮춰줬어요. 근데 이 적용 대상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년에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경우만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다고 했는데 그걸 좀 넓혀서 그건 범위는 상당히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넓혀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주시의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거의 재래시장 및 영세상가들은 반대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대형마트 설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현재 한 1000여 명 상인이 시민 펀드를 조성해 일부 매입한 대형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게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찬성하는 분이 많고 또 영세상인이라든가 재래상인들은 기존의 영업권이 방해되고 또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될 것 같은 반대를 하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저로서는
이게 적절한 뭐 좀 타협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지난번에 충여동 그 대형마트는 뭐 결국은 업자들이 좀저 재래상인이나 이 연세 사업자들이 결국 차부책으로 그걸 막아냈습니다. 뭐 시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차부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살 때 한 10만 원 정도 현대 출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한손 쪽에서 들어오면 협력기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그 땅을 상인들이 사는 땅을 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 저 땅 공공기관이 있으면 들어와서 이 땅을 막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한수원 측이라든가 공공기관 시청이나 이런 데 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땅한 대책이 안 나오네요. 저도 만약에 이 국회의원 되면은 시장이라든가 여러 한수원 당국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 영세 상인들이 지금 출장 이동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8년 되면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 경주구간이 아마 폐지가 되고 인설돼야 될 상황으로 있는데요. 이 구간에 있는 철도가 폐철도가 되면 경주에는 새로운 어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텐데 이 구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보완이 있으신가 말씀 주시면. 예, 저도 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세미나에도 참석으로 저 나름대로 뭐 구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동해남부선이 거치면 한 50km 정도가 폐철도 부지가 넓게 나오고 또 중앙선도 한 20km 정도 거친다 거기도 이제 폐철도 부지가 나오는데 갈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동해남부선 쪽은 우선에 저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이 동해남부선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도 7호선이 굉장히 그 교통체증이 심해서 특히 뭐 포항으로 가는 트럭이라든가 그와 동시에 또 불국동, 외동 이쪽에 주민들 교통 불편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동하고 불국동까지는 국도 7호선은 아니지만 국도 7호선을 넓히지 못하면서 새로운 도로를 좀 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국동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사천항사지 이런 이 문화재가 있는 부분은 다시 발굴을 또 하고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역에서 저 황성동 그쪽으로 향하는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마 주거지역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선의 경우에는 금축 보분이라든가 무열왕릉 그다음 김일순 장군이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서 문화재 발굴도 좀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KTX 역에서 경주 터미널하고 저쪽으로 시내로 연결해서 보문단지까지 이르는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폐철도 부지에 그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구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이제 동해남부선이 인수되면 현재 경주역 사부지도 이전 적지로 될 겁니다. 뭐 지난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후보자께서도 뭐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경주 역사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저도 뭐 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자 아니면 녹지공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 지역은 이 주변에 공원 지역이 많습니다. 굳이 역사 부지를 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경주 시가지를 좀 살리고 상징적인 건물이 들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행정품도 보고 또 지하를 이렇게 가서
여러 쇼핑몰도 만들어서 시가지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교 교수님. 경기뿐이 아니고 지방도시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주에도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2011, 아니 그 작년 11월 말에 볼 때 26만 명이 전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경주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포장에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대책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제일 큰 이유가 저는 먹고 사는 게 그냥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둘째 원인은 이 주민들이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학부모 애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로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학교 어떤 교육 환경이 안 좋다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 한순도 옵니다. 한순에 오면은 이 우선 그 협력기업체도 와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제2원자력 연구원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2원자력 연구원은 일자리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제2원자력 연구원을 지금 어딘가는 만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 땡겨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교육 문제도요. 정말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떠나기 싫은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에 특목고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손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네. 이런 부분은 시장이나 국경이 좀 자성해야 된다고 지도자들이 좀 자성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구가 늘지 않거나 또 주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병원 시설 병원 시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병원들이 좀 들어서서 병원끼리 좀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말한 대로 편의시설 좀 대형마트 같은 것도 아울렛 같은 것도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모아 아울렛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거기는 또 거기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곽지에 좀 떨어진 곳에서 경기 시민들 좀 갈 수 있고 외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편한 곳에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인구가 좀 안 크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경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적 안전망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경주에 한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근로자가 황호동에 있는 공원항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외곽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시내는 성전동 쪽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일어난 것도 황호동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외국인을 위한 범죄 예방센터라든가 외국인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좀 만들어서 평소에 외국인을 좀 잘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더 질문 없습니까?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의원 위원장님. 네,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고교 평준화에 관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 고교 평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걸
고교 평균화를 원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균화는 이 학교 간 격차도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도 변경이 되고 또 작게는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고교 평균화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향 평균화라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하향 평균화로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어떤 우수한 학생들을 뺏길 염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걸 전면적인 평균화보다는 우선에 점진적인 또 선면적인 평균화를 통해서 전면적인 평균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좀 일정 기육 선택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맞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신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학부모라든가 학교 문제, 학교적 관계자들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대학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경주에 4개 대학이 있지만 지금 이 신입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 대학의 문제점과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3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결국은 어느 대학이든지 취업률이 좋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몰리게 됐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아까 지역 대학생들 아니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 시에 일정한 비율 이상을 저연기업 대상을 좀 더 범위를 넓히는 이런 문제를 좀 강구하자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주신 내용 중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의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을 특성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내용을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지방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하고의 재정 지원의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 지방 대학이 그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서 적게는 2.4배, 많게는 1배씩이나 적은 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극복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 교육부 당국 재정 지원한 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원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학교가 돼가는 걸 보고 말하자면 취업 성적이 좋다, 교재가 좋다, 교수가 좋다,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 좋다 이런 걸 따져서 입학률이라든가 취업률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경주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부실대학으로 좀 지켜가지고 신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에도 들리고 이러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학교 당국자,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정말 학교 학생들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취업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은 정부에서 자존심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학의 경우에는 사학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학교를 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 경주의 현안 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업이 뭐가 있냐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 그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글쎄요. 저는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또 오래 걸리고 또 왕궁을 복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까지 지금 제출했는데 이번 회기에서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사실 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신라왕궁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요, 우선에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한참 바뀌어도 끝날까 말까 그런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러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특별법이죠. 특별법을 어떤 형태로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 특별법을 만들 때는 특별 회계 규정을 둬야 되죠. 거기 하면은 그것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가도 신라왕궁은 계속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끝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제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향을 다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시민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합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들 세계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가 야당 국회의원일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당 쪽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법안이 올라가면요 또 백제 왕궁 핵심 유적 정비 사업 여기서도 자기들 재정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주고 어떤 쪽 안 되느냐. 구역익상 공주 이런 곳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법안이 올라가면 분명히 자기들도 재정 지원 받아가 있어 특별법을 또 낼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거는 힘있고 강력한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재선의원이 되면은 3선, 4선 이상 힘을 가지고 이 특별법안을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해보면 특별회계를 반영시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고도보장법에서도 특별회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정말 거기에 대한 뭐 비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난 뒤에 제가 야당 초선할 때 통과시키지 못한 세계역사문화식 특별법을 제안해서 바로 좀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국회가 출범하면 내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하는데 앞장을 것이고 이왕이면 저하고 마음이 맞는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어떤 형식을 쓰더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추가 건설이나 또 그러고 뭐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뭐 재가동 문제 등 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네. 그 지점을 좀 찌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재가동 문제는 뭐 일단 그 단락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 정책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옳다 그러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해 가지고 예. 찬반에 대해 이유를 쓰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안전이 담보되면은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이라 하면은 뭐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을 먼저 담보하고 난 게 꼭 필요한 우리가 원자 전력은 우리가 보고 이 받아야 되는 필요한 산업이나 가정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담보하고 그 뒤에 우리가 원전이 가동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는 뭐 저희는 반대로 없죠. 이제 원전과 관련해 방패장 그 폐기물 처리장으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유치대가로 받았는데 이게 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이나 고도 보전 사업에 이래 좀 중복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방패장 10년이 흘렀는데도 한 50, 60% 정도밖에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 추진이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처음에 55개 사업에 총 3조 2,253억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은 28개 사업에 총 사업비를 치면은 55%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반 정도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장기 검토 사업이라고 있는데 원자력 병원 등이라든가 이런 7개 사업은 아직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불신을 자초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 원전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는 사용 해결료 처리 시설 이것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2030년도 도시개방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청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주시의 도시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도시개방계획이 중점적으로 또 실현해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난번 2030 그랜드 경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는 걸로 세미나를 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일자리 1만 개, 관광객 2천만 명, 인구 30만 명을 이상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선 5대 계획이 있더라고요. 5대 계획 중에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 휴양 도시 그거는 제가 관광객 2천만 명을 위해서 제시했던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동경주 해양문화 창조사, 그 다음에 중심상가 여행자 그 조성 이런 거 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라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목표인 사람 중심 도시, 사람 중심 복합 복지 도시 뭐 이것도 결국은 뭐 교육 환경, 정주 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30만 명을 위한 저도 용왕지구 초등학교 신설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그다음 어린이 전용 도서관, 특목고 신설, 뭐 이런 공약하고 너무나 비슷하고요. 또 세 번째 4통8달녹색 교통도시 이것도 제가 말한 대로 경북의 KTX 역사를 신설한다든가 또 외동과 이 불국동의 국도 7호선 확장하는 문제와 아니면 별개로 또 도로를 만드는 문제, 남원하고 용안공단을 연결하는 또 충청과 시외버스 통렬 연결 교량 건설 이런 저희 공약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로 열린 국제회의 문화교류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한 조금 전에 모노레일 건설이라든가
강원도 울릉도 항로건설, 마리나 크루즈 해양 기반 조성 등과 관련한 이런 공약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녹색 산업 자족 도시, 이것도 제가 경북 기후 변화센터를 설립하자 했고, 제2원자력 연구원을 위치하자 했고,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위치하자는 그 공약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10년 전에 고속철도 하천리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경북도 경주시 또는 뭐 태영이 SPC를 만들어서 특정 목적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세권 개발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인근에 있는 울산 역세권은 롯데 백화점 지금 유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법인이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경주 역세권 개발이 좀 더디는 이유가 뭔지, 또 이걸 조속 좀 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 있는지 국장님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요, 이 역세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아주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서로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이 뭐 재정 사정이 안 좋은지 이 투자를 투피를 하고 있고 늦추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또 경주시,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거기에 투입할 재정 자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 조달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 회사나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공약만 내고 약속만 했지 제대로 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것들 두 개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이 협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겠나. 조금 개발하려는 회사나 공공기관이 조금 더 협조적으로 갔으면 좀 더 빨리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제기된 게 뭐냐면은, 경주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도시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도심시가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걸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뭐 정책 방향은 없으십니까?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뭐 사리용 경주를 만들고자 하는데, 저는 우선에 이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문단지 등으로 오는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시내로 많이 데리고 오느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먹고 보고 하는데 돈을 좀 많이 쓰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노레일 만들다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를 시내 운행을 하다든가 아니면 황호동에 숙박 거점지를 만들어서 기존 뭐 숙박객 뭐 경수용 저런 데만 갈 게 아니고 시내도 숙박 거점지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재정 지원해서 그 도시 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고, 또 시내는 문화의 거리인가 이런 게 좀 조성은 박물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시관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 좀 유치하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형상 강변을 따라서 지금 오래된 이 아파트 단지들 좀 있습니다. 이것들도 뭐 보도 제한을 좀 완화해서 다시 도시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발언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새누리당 그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대상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꼭 그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공천에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한테 공천권을 넘겨주기 위한 방안을 여론조사로 규정하면서 그 퍼센트까지 제시를 해서 공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믿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막상 저한테는 경선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공천 부적격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그 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2012년도에도 그런 이유로 제가 공천을 배제됐습니다. 그때는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마 안 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이유로 저를 공천 배제시키고 원천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은 당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만 당선은 우리 시민들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시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은 제가 당에 다시 돌아가서 당을 확 바꾸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경제를 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잘 모시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정선거 공약 중에서 일자리 일반기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는 통계상으로는 실직자가 1,600에서 1,8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제2원자력 연구원 이것을 원자력 클러스터 단지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연구뿐만 아니라 지하에 여러 가지 실험하는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데 총 9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5천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아니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한 대로 지역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신규 채용 시에 지역 출신 대학생 또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좀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업 범위를 좀 아까 전에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넓히면은 4,200명 정도의 신규 채용 인원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요 경주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중 경상북도 기후변화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유치 가능성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나와있지. 저희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를 갖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사는 행태가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당히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일상 생활에 가장 민감한 이 날씨 문제에도 좀 대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 날씨가 어떻게 되면 지구가 온난화되면 어떤 것이 생긴다는 걸 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연구를 하는 그런 sen터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지난 8년간에 시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기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경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시민들의 성원의 경기 발전을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직 경주 발전,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생각하고 제 목숨까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경제 언제 살아나느냐고 판선을 시키는 시민들이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뚫을 수 있도록 경기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주신문이 주최한 경주시민의 선택 4.13 총선 국회의원
보좌 초청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소속 기호원 정영복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